자, 장비 혼촉사고로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장비가 가공 케이블하고 혼촉이 돼서 일어나는 사고를 장비 혼촉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덤퍼가 적재물을 하역을 하다가 위에 있는 초고압 가공선로에 섬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혼촉이 되는 그 사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덤퍼가 지금 버켓을 들고 있죠. 들어서 이제 짐을 하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호수가 누군가 뒤에서 보고 이렇게 막 지시를 하고 있죠. 더 들으라고. 더 듭니다. 더 들면서 이제 앞으로 쭉 나갑니다. 펼치려고. 내려가다가 저 위쪽 케이블에서 섬락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닿지 않는 상태에서 섬락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섬락이 일어났습니다. 촬영을 하던 사람도 놀라서 혼비백산했죠. 터져버렸습니다. 밑에 바퀴가. 이 사고는 이 위에 있는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인지 인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느 정도 그 접근을 하면 섬락이 일어나는지 그걸 위험성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신호수가 이 옆에서 이 덤퍼가 위쪽 부분이 여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 그걸 통제를 하는 전담 신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호수가 없었죠. 작업 주변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주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장비 혼촉사고 다른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 혼촉사고는 누전 전기가 장비로 통전돼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아까 처음 봤던 그림하고 마찬가지죠.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초고압 케이블에 크레인 붐대가 닿으면서 이쪽으로 누전 전류가 땅으로 흐르면서 폭발해버렸죠. 사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택지 조성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카고 크레인으로 철근을 하역하던 중에 크레인 와이어 로프가 특고압 전선로에 접촉돼서 감전됐던 사고입니다. 사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붐대를 쭉 뽑아서 철근을 이렇게 하역을 합니다. 하역을 하는데 작업자가, 근로자가 그 철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잡아당긴 겁니다. 잡아당기면서 이 와이어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우면서 특고압 전선, 22,900V 특고압 전선에 닿으면서 혼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 양손 양발에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2015년 가스 주배관 현장인데요. 크레인으로 이 가스통을 움직였습니다. 가스통을 움직이면서 와이어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22,900V 특고압 선로에 혼촉이 되면서 누전이 됐죠. 근데 이 가스통이 땅에 닿지 않고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흘러갈 길이 없죠. 여기 충전이 됐습니다. 붐대로 충전이 돼가지고 크레인 전체에 충전이 됐습니다. 크레인이 자세히 보시면은 아우터리그는 뽑았는데 충분히 들지 않았습니다. 이 크레인의 능력에 비해 가지고 이 드는 그 인양물이 아주 가벼우니까 그냥 조금만 걸치고 한 거예요. 다리만 걸치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퀴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 누전이 돼서 누전 전류가 흘러왔죠. 이게 땅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우터리가 밑에 이 침목을 깨어나서 전기가 안 통하죠. 여기 충전된 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바퀴가 땅에 닿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자, 이 타이어가 고무인데 어떻게 전기가 흐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트럭 타이어죠. 크레인 타이어죠. 버스 트럭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전기가 다 흐릅니다. 왜 흐르느냐? 이 타이어가 아주 강한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고무 타이어 안에 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철심이 들어있습니다. 철심이 들어있고 이 강도를 주기 위해 가지고 고무에 탄소 첨가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릅니다.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갈게. 우리가 타는 승용차의 타이어는 타이어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그 안전 품질 규정에 그 타이어가 절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못 통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주로 타는 사람이 승용하기 위한 그런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절연이 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위에 전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낙뢰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완전하게 절연이 되는 그런 타입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리는 하중이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뢰가 칠 때, 벼락이 칠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끄고 문을 닫고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낙뢰가 자동차가 땅에서 그 타이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가 자동차로 떨어지지 않고 자동차에 낙뢰가 친다고 해도 사람이 안전합니다. 비행기에 벼락이 맞아도 괜찮거든요. 비행기에 벼락이 맞으면 그냥 관통해 버립니다. 비행기가 공기 중에 떠 있으니까 공기 중으로 낙뢰가 흘러와서 비행기를 지나서 공기 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타이어가 전기적으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거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뢰가 치는 날 승용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끄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 타이어는 이제 전기가 흐른 겁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열을 받았죠. 열을 받아서 이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타이어 바람이, 그 강한 압력의 바람이 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휘 하는 소리가. 크레인 기사가 이건 뭐지 하고 내려가서 쳐다본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서 이 파편으로, 이 폭발을 해서 이 파편으로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자, 여기는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천공기입니다, 천공기. 천공기에 천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류를 빼는 상황입니다. 스크류를 빼고, 이 결합돼서 들어갔던 스크류 볼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이제 더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면서 닿은 겁니다. 그 위에 있는 22,900V 슬로에 닿은 겁니다. 닿아서 누전이 됐죠. 누전이 돼서 이렇게 집으로 땅으로 전기가 흘러가려고 왔는데 여기도 침목을 잘 개어놨죠. 밑에 아웃트리거 밑에 침목을 개어놨으니까 전기가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가 스크류 연장 볼트를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한 게 이제 바닥에 두면 이렇게 땅에 묻혀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 크레인에 갖다 얹은 겁니다. 여기에 이걸 가져와서 여기 얹으면서 손이 닿아버린 거죠. 손이 닿으면서 이 사람 손으로, 몸으로, 발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감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손하고 발에 아주 큰 화상을 입었죠. 자, 이 사고는 초고압 전선로에 섬락이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이 바로 옆에 이게 교각입니다. 교각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 인양 작업을 했습니다. 이 크레인이. 근데 이 크레인도 이게 바닥이 경사가 고르지 못하고 경사가 울퉁불퉁한 그런 불안정한 집안이라서 아웃리그를 안 뽑고 그냥 이 타이어 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크레인의 능력에, 카고 크레인 능력에 비해서 이 거푸집 인양하는 것은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서 여기 15만 4천 볼트 초고압 선로였는데 이 선로 옆으로 이렇게 붐대가 접근을 한 겁니다. 닿지는 않았습니다. 닿지는 않았는데 접근을 했는데 섬락이 일어난 거예요. 스파크 같은 경우는 섬락이 일어나서 전기가 통한 겁니다. 통해서 이 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타이어가 네 짝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짝이. 다행히 이 크레인 기사는 타이어 앞에 가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게 섬락이 일어나면서 타이어 터지면서 정전돼 버렸죠. 정전이 돼서 여기에 물려있는 그 공장이 하나가 정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십억 피해가 나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었죠.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주 위에 여기 이렇게 애자에 물려있는 이게 22,900V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자세히 보면은 까만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까만 피복이. 그래서 저거 피복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게 우리 피복되어 있는 케이블에 전기가 흐르는 케이블을 만져도 괜찮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닿아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 피복은요, 절연 피복이 아니고 그냥 전선 보호 피복입니다. 절연 피복이라는 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은 그 피복인데, 이건 저 안에 ACSR 선이라는 게 있어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있습니다. 그 전선이 옥에 노출되어 있으면 부식되고 하니까 그 위에 그냥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코팅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여기 닿아버리면 바로 까져버립니다. 까져가지고 22,900V 바로 흘러버리죠. 피복 전선 절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 스윙 반경 같은데 이게 위험 반경 안에 뭔가 접속될 우려가 있는데 이 방호관을 씌우죠. 절연 방호관, 노란 이 튜브 방호관을 씌우죠. 이 방호관이 여기 잠깐 닿아도 이걸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설비는 아니고 잠깐 혼촉이 돼도 전기가 통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방호관을 그래서 씌우는 겁니다. 자, 가공 전선로 인근 작업시 안전수칙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담 감시인 배치입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크레인 기사는 안 보입니다, 이게. 케이블하고 자기가 얼마나 닿았는지 안 보입니다. 시각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에 열중해 있기 때문에. 전단 감시인이 항상 이 케이블과 크레인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고 그 거리 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22,900V는 1m 이상 떨어져야 되고 154,000V는 5m, 345,000V는 8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지휘자가 있어야 됩니다. 작업 지휘자,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전단 감시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붐대, 이 사람들이 붐대하고 전선 이격거리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공전선로 인근 장비 작업 안전 수칙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책임자를 선정해서 배치해야 되고 작업 절차서를 작성해서 이 절차서를 준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작업 감시 전담 신호수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 충전선로 이격거리 유지, 방호관 설치 22,900V 같은 경우는 이 방호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22,900V는 1m 이상 이격돼야 되고 154,000V 5m, 345,000V는 8m 이상 이격돼야 됩니다. 작업팀을 특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선로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레인이 가다가 이렇게 닿았습니다. 닿으면 그 이상한 느낌이 오죠. 스파크가 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침착하게 동작 중지하고 이렇게 크레인을 움직여서 이격을 시키면 됩니다. 탈출을 하면 되는데 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놔두고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접촉부 이탈을 못할 때는 탈출을 하는데 아주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웃트리그를 뽑아서 그 밑에 정상적으로 침목을 개어놨을 때는 아까 그 사고 사례를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 혼촉이 돼가지고 전기가 흘러와도 흘러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크레인에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에서 내리면서 일반적인 형태로 크레인을 손으로 잡고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그 사람 몸을 통해서 통전돼 버리죠. 아주 엄청난 감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탈출할 때는 점프해야 됩니다. 점프. 두 발을 동시에 최대한 멀리 도약을 하면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뛰어내려서 대피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정전 요청을 합니다. 전주에 보면은요, 전주마다 밑에 라벨이 붙어 있고 거기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숫자하고 기호가 나와 있는데 그 기호를 한전에 불러주면은 걔네들은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한전 그 배전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저런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배전 당직실입니다. 배전 당직실. 거기 전화를 해서 전주 남바를 불러주면 거기서 이제 정전을 시켜주죠. 정전을 시키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안전 3원칙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할 때 누전 차단기, 접지, 충전부 보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전기안전의 핵심 3원칙입니다. 저 세 가지가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저 세 가지만 제대로 잘 지키면은 전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98% 막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는 그건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 현장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저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 세 가지 원리를 숙지를 하셔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주변 동료 근로자분들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안전 3대 원칙입니다. 철근 절곡기가 있죠. 이 철근 절곡기를 쓸 때 첫 번째 누전 차단기 쓰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 전원에서 인출할 때 누전 차단기. 그래서 누전되면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서 보호하죠. 두 번째 코드를 보호 접지를 하는 겁니다. 전원 코드에서. 그래서 누전됐을 때 이 코드를 타고 와서 보호가 되죠. 접지가 되죠. 코드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충전부 노출 방지. 이 충전부가 노출이 돼서 전기가 흘러나오는 거니까 육안으로 충전부가 노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기가 있죠. 절연자한계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 가지고 수시로 이 전기 설비에 그 절연이 양호한지를 검사를 해서 충전부가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으로 이렇게 쓰는 장비는 보호접지를 한 개 더 할 수 있죠. 보호접지를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전기 외환 보호접지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누전 차단기 보호접지, 충전부 노출 방지 세 가지 보호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법이 있는데요. 법이 뭐 현실 생활하고 안 맞고 좀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뭐 그런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이 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전 관련 법령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한 안전 기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든 개연성을 따져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제시를 해놓은 게 안전관련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 전기에 대한 안전법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이 이겁니다. 누전차단기, 접지, 충전부 방호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 가지를 쳐서 나간 겁니다. 현장의 모든 점검자는 전기 쪽에 그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건 전기공사를 하면서 쓰는 법인데요. 상당히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상당히 디테일한 법입니다. 여기서도 누전차단기, 접지, 충전부 방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전차단기 사용, 보호접지 설치, 충전부 방호, 접촉금지 이 세 가지가 전기안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 세 가지만 잘 지키면은 모든 전기 설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 품질, 공기, 원가 얘기를 합니다. 품질, 공기, 원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서로 반발이 되고 대립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최고의 품질을 가장 짧은 공기에 가장 적은 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이 안전, 품질, 공기, 원가를 이 원가의 성공을 달성하는 그런 큰 성공을 바라면서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